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20년 넘게 국제개발을 연구해온 학자죠.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통계, 데이터, 그래프,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달랑, 소리, 왜, 크러시키어로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5년의 침묵이 단 1초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벤치 위에 앉은 여자 에미코는 숨을 삼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죠. 가방 속엔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엔 봉투 60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5년 60개월 1825일, 그 시간이 종이로 변해 그녀의 가방 속에 접혀 있었던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불이 켜지고 남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키는 1,75cm 정도, 45쯤 돼 보이는 얼굴. 그의 손엔 걸레가 들려 있었죠. 가게 문을 여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벤치 위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에미코의 입술이 떨립니다. 남자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툭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에미코. 무슨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툰 일본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5년의 세월이 쏟아졌습니다. 나야. 에미코가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5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숨죽인 채로 말이죠. 이건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의 복원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동케 여기까지. 약속했잖아. 문 여는 날 알려달라고. 에미코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5년의 기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카우너스인데 가방이 열립니다. 그 나무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뚜껑이 열리고 봉투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뭐야? Bring in the room. 내가 너한테 보낸 편지야? 보내지 못한 편지. 그 60통. 남자는 봉투 하나를 집어듭니다. 마케누스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를 펼칩니다. 준노에게 오늘 첫눈이 내렸어. 네가 떠난 뒤 처음 맞는 겨울이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약속이란 건 경제 논문에 나오지 않는 가장 오래된 화폐라는 걸 말이죠. 5년 전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역광장. 눈이 허리까지 쌓인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40살의 알바생 준노, 그리고 35살부터 차만 우려온 다실 주인 에미코. 준노는 매일 그 다실에 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차. 에미코는 매일 같은 미소로 그를 맞았죠. 오늘 그전엔 준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제 가게를 열 겁니다. 그 이름엔 선생님 이름을 넣고 싶어요. 에미코는 웃었습니다. 그럼 약속해. 문 여는 날 나한테 꼭 알려줘. 다음 날 기차가 떠났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 에미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약속은 겨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지금 서울 외곽 골목 끝 에미커피. 약속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장면뿐이었죠. 딸랑하는 종소리, 떨리는 손, 60통의 편지.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체 5년 전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준노는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죠.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귀한 순간을 지켜봤죠. 그런데 준노 씨, 여쭤봐도 될까요? 5년 전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준노는 잠시 멈칫합니다. 손에 쥔 원두 봉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건 원대원.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준노는 40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실패했죠. 빚은 3천만 원, 통장엔 50만 원.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자고. 거기서 돈을 벌어 다시 시작하자고. 홋카이도 삿포로 근처 작은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눈이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허리까지 쌓이는 눈, 영하 15도의 추위. 준노는 온천 호텔에서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은 하루 4시간.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작은 다시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엔 에미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무 샤워와 미향, 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쯤 돼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어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목소리였죠. 따뜻한 차 하나 주세요. 준노는 서툰 일본어로 주문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씹을 덜어내는 손길, 물을 붓는 속도, 컵을 올려놓는 자세. 모든 게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여기요. 차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힘이 피어오릅니다. 준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쌉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마스마 오래된 그날부터 준노는 매일 그 다실에 갔습니다. 아침 7시 청소일을 시작하기 전 딱 15분. 그 15분이 그에겐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오셨네요. 네네, 여기 차가 정말 좋아서요. 고맙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죠. 어느 날 에미코가 물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네, And here. And now,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요. 그리고 차 마시는 방식도요. 준노는 물론 웃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게 마셨나요? 아니요. 샤마셔를 그냥 따뜻하게 마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빨리 마시거든요. 그날부터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준노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 일본행 결심, 지금의 이중 알바 생활. 에미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차를 더 따라주며 힘드시겠어요? Das Quanen and Orange Middle Warm.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노는 어느새 에미코의 단골이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아침 손님이었을지도 모르죠. 원어나나와 준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 가게 이름이 에미예요? 선생님 이름이신가요? 에미코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이름이에요. 에미코. 에미는 그냥 짧게 부른 거예요. 좋은 이름이네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고마워요. 그날 준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온천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준노는 일자리를 잃었죠. 편의점 알바만으론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준노는 에미코에게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옹키는 언제 내년에 떠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약속 하나 해도 될까요? 흔심, 약속이요? 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제 가게를 열면요. 그 이름에 선생님 이름을 넣고 싶어요. 에미커피. 어때요? 에미코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네. 프레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럴 거니까. 약속해주세요. 제가 가게 문을 열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때 한번 와주세요. 에미코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았음. 약속할게요. 그때 꼭 알려줘요. 2020년 2월 15일 눈이 미친 듯이 내리던 날 준노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미코는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가요.
Never near to 꼭 Emma's wonder how naked seem you're locked in red night window. 기차가 떠났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에미코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준노가 마지막으로 마신 찻잔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노에게 There when you like it. 오늘 네가 떠났어. 첫눈이 내리던 날 너를 만났고 마지막 눈이 내리는 날 너를 보냈어. 그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 편지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통씩 50년 동안 60통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준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세대의 머너샤상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노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하지만 그 뒤에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Karajandia right, Sir Marine, 서울에 돌아오셨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준노는 깊게 한숨을 쉽니다. 톰슨 교수님,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20년 3월, 준노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손에 든 건 캐리어 하나.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었죠. 서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없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준노는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살 경력 단절, 코로나 시국. 누가 그를 뽑겠습니까? 한이시르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10만 원이 됐습니다.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시급은 9천 원. 하루 벌면 7만 원 정도였습니다. 낮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커피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에미 커피.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 한 문장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300만 원 모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준노는 결심했습니다. 시작하자.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0만 원짜리 낡은 트럭이었죠. 엔진은 삐걱거렸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준노의 전부였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중고였습니다. 원두는 가장 싼 걸로 샀습니다. 1kg에 10,000원짜리였죠. 2020년 7월 준노는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매출은 15,000원.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웃었습니다. Sir 나는 시작은 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닫고 원두를 갈고 물을 끓였습니다. 에셋은 6시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엔 오피스 단지, 오후엔 대학교 앞, 저녁엔 주택가. 밤 10시까지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다시 편의점 알바. 코니두어, 지미모스한 우마슨, 시람, 하나같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커피 마시면 힘이 나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준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트럭이 고장났습니다. 뒤편이 찌그러졌죠. 주차하다 기둥을 들이받은 겁니다. 수리비는 100만 원. 준노의 통장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끝인가? 그날 밤 준노는 트럭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세레이캅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에미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니에온 톡톡 이프리이터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트럭이 고장나서요. 얼마나 들어요? 얼마도 100만 원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네? 기다려봐요. 다음날 워이지크너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10명, 20명, 30명 그들은 모금함을 놓았습니다. 아저씨 커피 덕분에 우리가 버텼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준노는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트럭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늘 감사합니다. 그날 준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판 건 커피가 아니었다고, 마음을 판 거였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온 거였다고. 트럭은 수리됐습니다. 준노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게를 열어야겠어. 2021년 3월 준노는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 끝 1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단골들이 또 도와줬습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2021년 5월 가게가 열렸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나무판에 새겨진 글자 에미커피. 준노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휴레인 예시 약속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늘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오실까? 기억이나 하실까? 두려웠습니다. 후날이나 난 그래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특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독특하네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준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준노는 말했습니다. 5해 전 일본에서 만난 한 분 덕분에 이 가게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본 홋카이도의 한 다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간판을 본 순간 에미커피, 에미코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편지 60통.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저는 준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학자로서 저는 늘 성공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예로는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연애 남음. 그래서 에미코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준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신 턴의 눈빛이 멀리 있었죠. 그분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홋카이도 2020년 2월 하인크신전이 나온 에미코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다실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와케지레이어 문학이 담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준노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죠. 드레이어브 체르윈 스른섬스. 하지만 마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노에게 오늘 네가 떠났어. 나는 네가 앉던 자리에 차를 한 잔 놓았어. 식을 때까지 거기 두었어. 마치 네가 돌아올 것처럼. 편지는 봉투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없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미코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준노에게 오늘 봄이 왔어. 눈이 녹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이야. 2달이 지났습니다. 준노에게 오늘 내 생각을 했어. 한국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3달, 4달, 5달. 편지는 계속 쌓였습니다. 에미코는 매달 한 통씩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에미코는 12통의 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 웬 위친 2년째구나. 휴네너를 일어나있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다실에 홀로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노가 앉던 그 자리에 말이죠. 2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24통이 됐습니다. 에미코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잊었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썼습니다. 준노에게 오늘 네가 좋아하던 차를 우렸어. 향이 예전과 똑같아. 하지만 맛이 다른 것 같아. 네가 없어서 그런가 봐. 3년이 지났습니다. 36통. 에미코의 손끝이 어느 날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편지를 쓰다 말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엔 또 눈이 내렸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술라된 한별 그는 나를 잊었을까? 그 문장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에미코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준노에게 미안해. 지난달엔 편지를 못 썼어.
힘들었어. 하지만 오늘은 괜찮아. 다시 쓸 수 있어. 습관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믿음은 흔들렸지만 습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다시 믿음이 됐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안 48통. 에미코는 여전히 다시를 지켰습니다. 손님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은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준노가 오던 그 시간에 말이죠. 5년이 지났습니다. 60통. 에미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우리의 5년이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이 나는 마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일문화교류 특집입니다. 서울에 독특한 이름의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미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가게가 보였습니다. 나무 간판에 새겨진 글자. 힌트님 에미커피.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5해 전 일본에서 만난 분의 이름입니다. 화면 속에 남자가 나왔습니다. 흔히를 세노와 주노요시마미에르.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게 문을 열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에미코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에미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수통에 많이 편만할 때가 없겠어 빈마에 그는 저 마누와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이슬, 내가 갈 차례야. 다음날 아침 에미코는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서울까지. 2025년 10월 5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가방에 편지들을 넣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아서 말이죠. 코너를 공해항을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벌어서 펴서나 창밖으로 홋카이도가 멀어졌습니다. 눈 덮인 마을, 그녀의 다실 5년의 기억들.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커졌습니다. 준노야, 가고 있어. 저스맨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행버스를 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 가방을 들었습니다. 산얼서리저리아스 지도를 펼쳤습니다. 흔처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는 거야.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간판이 보였습니다. 에미커피.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5분.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가방을 꼭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5분쯤이야.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숨을 죽인 채 말이죠. 학자로서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심장 소리였습니다. 9시 59분 에미코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안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준노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미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문을 열까? 내가 버렸어. 나를 기억할까? 스터너즈 와인 10시 정각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노가 나타났습니다. 걸레를 들고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려던 남자였습니다. 히스테리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벤치 위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준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에미코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미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나야. 그 한마디에 5년이 쏟아졌습니다. 준노는 손에 쥔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턱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near 여기까지. 약속했잖아. 문 열면 알려달라고. 준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에미코도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년의 거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송 언틴 서선 봤어? 애좀
봤어. 소르스밍. 카약은 그래서 온 거야? 약속 지키러 왔어. 준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이리토요. 먼저 원기는 연락을 나는 못 드려서 괜찮아. 나스를 네가 약속 지킨 거 그걸로 충분해. 에미코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이게 My name is Barton. What's your name? 이걸 열어봐. nen.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어리아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쨌든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지금 이건 내가 너한테 보낸 편지야. 보내지 못한 편지 60통. 준노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나씩 미기는 너 종이를 펼쳤습니다. 준노에게 내너르나린 오늘 첫눈이 내렸어. 네가 떠난 뒤 처음 맞는 겨울이야. 너는 잘 지내고 있어? 한국은 춥지 않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Sir, 잉크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노에게 오늘 네가 좋아하던 차를 우렸어. 향이 예전 같아. 하지만 맛은 달라. 네가 없어서 그런가 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준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이죠. 에미코는 창가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준노는 60통을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쓰셨어요? 에미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방법이었으니까. 준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에미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뭐요. 정말. 근데 고마워요.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흑선니컴. 이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노는 가게를 닫았습니다. 문에 오늘은 쉽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죠. 둘은 가게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일본은 어때요? 똑같아. 너 눈은 여전히 많이 와. 다시도 여전히 거기 있어? 손님들은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아. 많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나는 그냥 차를 우리는 게 좋아. 지인, 저도요. 저도 커피 내리는 게 좋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나누는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에미코는 시계를 봤습니다. 나 내일 돌아가야 해. 벌써요? 그 시일 다시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또 올 거예요. 시일. 에미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게. 약속할게. 진짜요? 이번에만 내가 약속할게. 다시 오겠다고. 준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흔한 섹션 에스프레소 한 잔 에미코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최고의 커피예요. 선생님을 위한 커피. 에미코는 컵을 들었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 맨. 정말요? 정말. 그날 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죠. 에미코는 매운 걸 잘 못 먹었지만 참았습니다. 준노는 그녀를 위해 물을 계속 따라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든 너무 마음에는 말이 안 해요. 아니야, 너람 이 정도는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히티, 에미코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Sure, 실제 주의 영원은 아니. 매일, 나도 괜찮아. 준노는 자기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에미코 목에 둘러줬습니다. 이거 하세요. 너는
저는 괜찮아요. 둘은 천천히 열민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네. 들어가세요. 에메리 세레나 에미코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노를 바라봤습니다. 준노야, 네? 고마워. 세레나, 약속 지켜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에미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리기에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준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노 씨, 이래서는 야버스 제민님, 그가 이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원님 벨센에 놓은 이킨더스. 톰슨 교수님, 그래 괜찮은 미 괜찮으십니까? 준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네, 흔히 디네선 미드 곳이 차는 스로스미디. 아니 하나는 시리킨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내일 에미코 씨가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일라는 반톤 니어디먼트. 비행기가 오후 3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두렵다니요? 또 5년을 기다려야 할까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둘이 답 없는 남. 크리스천란드라심. 준노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에미코가 올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9시. 에미코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매니저, 안녕. 고마워는 어서 여러분 오세요. 준노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뭐 마실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알겠어요. K. 준노는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드립을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떨어지는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에 여기요. 스레인 커피 한 잔이 에미코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에미코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해. 네, 방금 내렸으니까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맛있어. 정말요? 의처 내놈. 응. 5년 전보다 더 맛있어. 준노는 웃었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일본 다실은 어때? 잘 되고 있어? 응. 휴너치님, 그럭저럭. 손님이 많진 않지만 괜찮아.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요? 가끔 힘들어. 괜찮아 내 마음. 근데 익숙해졌어. 외롭진 않아요. 에미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롭지? 가끔은?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가끔 외로워요. 근데 버텨. 내 선수님. 버팁니다. 이 가게가 있으니까요. 오후 1시. 내 에미코는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보내남 가야 할 것 같아. 준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요? 공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에미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면은 괜찮네. 고마워. 인터넷이 왔으면. 준노는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에미코와 함께 채올랐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에미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노는 가끔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에미코 씨. 다음엔 뭐지? 언제 올 수 있어요? 에미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답은 이라프 소리요. 1년 뒤 유포리논 헤드웨드 연이요. 다시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큰일 나면 괜찮아요. 아니요. 1년쯤이야. 하지만 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둘은 내렸습니다. 샤 에미코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돼. 아니에요. 그러니게스러스 안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여기서 헤어지자. 에미코는 준노를 바라봤습니다. 준노야. 네, 안토리 이니워마치. 고마웠어. 정말. 빈땀. 저야말로요. 시리나워. 그리고 약속할게. 꼭 다시 올게. 네. 기다릴게요. 네, 마이튼. 에미코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노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가. 네. 선생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에미코는 수월권에 몸을 돌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지나마나시 이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준노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하나옹수 드셔버머리 드셔입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슈리구나 피리어로서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이건 너무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준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엔 에미코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노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엔네니지쇼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티 슬픈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노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에미코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드렉티리 준노는 그 자리에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봐요 선생님.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5년을 버텼으니까요. 1년쯤이야.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약속의 무게를 배웠다. 약속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다음 약속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로부터 석 달 뒤 다시 준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연구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노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현수예사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조이, 준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였죠. 에미코 씨와는 연락하고 계십니까?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sooner for a year. 매주 편지를 주고받아요. 편지요? 네.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편지요. 우편으로 보내는. 저는 놀랐습니다. 야캠,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말이죠. 왜 편지를 쓰십니까? 준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5년 동안 편지를 쓰셨잖아요. 저도 이제 쓰고 싶어졌어요. 손으로 쓰는 편지엔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요? 와셔, 이유. 네, 온기요. 이 비트마을 손끝의 온기가 종이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이요? 나서니 일본에 가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요? 언제요? 내년 봄이요. 에미코 선생님 다실에 가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준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준노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엔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미 커피 로고가 새겨진 머그잔, 그리고 편지 한 통. 비행기는 삿포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준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삿포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작은 온천 마을로 향하는 기차였죠.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겨울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여전히 눈이 많네. 내 기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준노는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6년 전 그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눈 하얀 천,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역 광장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간판이 보였습니다. 에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문 앞에 섭니다. 크라이어르타 손을 뻗었습니다. 슬민 문을 밉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6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이니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미코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찻주전자를 든 채로 말이죠. John? No? 네. 좋아하는 볼테니션. 저예요. 에미코는 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전자가 덜컹거렸습니다. 어떻게? 왜? 네,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제가 가기로.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여보, 그래서 왔어요. 에미코는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노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정말 네가 맞아? 네. 저 맞아요. 에미코는 손을 뻗었습니다. 준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네. 네스 웨딩. 돈. 꿈이 아니에요. 에미나사이 선. 에미코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보야. 갑자기 오면 어떡해.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놀랐어. 에넌트님. 정말 많이 놀랐어. 둘은 안 왔습니다. 오래겠어는 우리 비쇼리니레노 몬스터민 저레이는 말없이 안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다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6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준노가 매일 앉던 그 자리 말이죠. 왈스 스닝 이 자리. 기억해? 선인 sorry for worry. 에까이 어떻게 시험? 쇼니게서 왜노? 나는 네가 떠난 뒤에도 여기에 매일 차를 한 잔씩 놓았어. 정말요? 너리스 나는 네가 돌아올 것 같아서. 준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다시어이 이제 그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네. 우린 이제 친구잖아. turn 아니면 그 이상이거나. 준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에이 we're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Sure. 그냥 에미코라고 불러. F-U-E-E 미 에미코. 사행 하나 좀 그래. 에미코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었죠. 에미코는 6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그 말은 네. 정말 맛있어요. 테미네다 하카는 후기드 테메쇼.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졌습니다. 와, 눈이다. 6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네, 그때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따라 말이죠.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준노야, 나오이치 고마워. 엔티케인 데서 와주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음엔 언제 올 수 있어? 글쎄요. 자주 오고 싶은데. 그래. 자주 와. 직권이솔. 이 안에 네. 꼭 올게요. 에미코는 멈춰 섰습니다. 준노도 멈췄습니다. 준노야. 네? 너 마음은 우리 팀.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준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리는 하스마큰 칼산 소리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5년을 견뎠잖아요. 앞으로도 그래도 이유.
헤라신 하루시마도 있어요. 에미코는 웃었습니다. 슈르네 레이치니 무한이 그림. 우리는 할 수 있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6년 전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약속했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흔킨 계속 연결되어 있자고.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흘러도 약속은 이어질 거라고. 하필 유리원 수월 8장. 저는 그로부터 1년 뒤 다시 서울의 에미커피를 찾았습니다. 논문이 완성됐고 출판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가게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노와 에미코였습니다. 교수님, 준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에미코 씨도 계시네요. 에미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나들이 이번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앉으세요, 교수님. 커피 드릴게요. 준노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미코는 옆에서 그를 돕고 있었죠. 둘의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신 겁니까? 준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요. 한 번은 제가 일본에 가고 한 번은 에미코가 한국에 오고. 에미코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힘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원고 한 부를 꺼냈습니다. 제 논문입니다. 두 분 이야기를 담았죠. 준노와 에미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은 원고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에미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네요. 그 준노도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출판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첫 재회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씩 드리고 싶네요. 준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이 시너리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준노와 에미코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와길래 Marry you, 언젠가 함께 살고 싶어요. 히리아프. 에미코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6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 더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하나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5월 저는 다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에미커피 신규 지점 오픈 기념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일본 홋카이도였습니다. 역에 내리니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셨어요?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보였습니다. 에미커피 홋카이도 지점. 옆엔 또 다른 간판이 있었습니다. 에미다실. 두 가게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와. 준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결정했어요. 에미코의 다실 옆에 제 카페를 내기로요. 이제 우린 벽 하나 사이에 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함께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커피 향이, 다른 한쪽은 차 향이 났습니다. 두 향이 섞여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금방 가득 찼습니다. 준노는 커피를 내렸고 에미코는 차를 우렸습니다. 두 사람은 벽 사이 작은 창문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약속이란 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준노와 에미코는 6년을 기다렸고 3년을 오갔고 결국 함께하는 방법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가게에 들렀습니다. 교수님, 이거 받으세요. 에미코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 중 몇 통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준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즉 이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엔 희망이 보였습니다.